자, 그럼요. 오늘 들려온 소식과 관련해서 특히 수사 소식이 참 많았는데요. 이 얘기 지금 패널 분들까지 얘기해 볼 텐데 세 분 패널 나와 계시거든요. 제가 뭐 한꺼번에 좀 소개를 드리면 이재영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시고요.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께서는 과거에 우리는 이미 탄핵 사태를 경험을 해 봤거든요. 당시에 이 정치 현장에서 그 상황들 지켜보셨기 때문에 요번에 최근에 이 모습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그와 관련된 질문 좀 집중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이경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우선 이경민 변호사, 오늘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요.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 사항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중앙수사기관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증거를 인멸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법무부에 요청을 했을 때 보통 출국 금지 조치는 사실 잘 받아주는 편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의미가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출국 금지 신청이 됐고 현역 대통령입니다. 지금. 그래서 좀 초유의 상태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뭐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보면 수사를 지금 주도적이고 경쟁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예.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출국 금지 조치를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상태에서는 그 뭐 해외로 지금 도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이고 예. 조사를 통해서 지금 어쨌든 혐의가 있는지 여부도 밝혀지게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출국 금지 신청, 그리고 이것을 법무부가 받아들여서 조치를 한 겁니다. 이경민 변호사, 이거는 어떤 의미,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전개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일단은 뭐 지금 적용되는 혐의가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데 예. 근데 사실 이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최고형 자체가 지금 사형까지도 지금 규정이 돼 있을 줄로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죄명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범행 자체의 중대성이 크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관련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 증거를 인멸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이제 어쨌든 군 당국자들하고 이렇게 말을 맞출 가능성 자체도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출국 금지 조치를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해놓고 예. 그 이후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그다음에 이제 수사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증거 확보가 좀 되는지 여부도 검토를 해서 지금 이후에 뭐 소환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입장까지 지금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영 전 국회의원, 지금 수사기관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여러 갈래, 세 곳입니다. 세 곳의 수사기관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 그림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일단 너무나도 처음 보는 상황이니까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뭐 좀 저도 혼선이 있는데 예. 일단은 경쟁적으로 하는 건 맞는 것 같고 경쟁적으로 뭔가 속도를 내는 것 같다. 속도를 지금. 내는 거고 이 경쟁 속에서 속도감을 내다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그 대통령의 신변을 확보하는 것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다는 뜻은요. 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체포,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그런 이 의미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거기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지금 민심이 워낙에 지금 광풍이 불고 있고, 일단은 뭐 그걸 다 떠나서 저 새 사법기관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은 그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아 보여집니다.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께는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또 특검법까지 추진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이건 탄핵안과는 또 별도입니다. 그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건 민주당은 또 특검에 의한 수사 이걸 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앞서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가 지금 동시다발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경찰과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검찰은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고 권력 비리를 제대로 수사 안 하는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경찰은 국수보를 중심으로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수사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불신하는 면이 좀 있는 거고요. 예. 공수처는 한정된 인력과 그 검증되지 않은 능력 등등에서 제한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권력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과 중립성을 갖추고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예. 그동안의 행적으로 봤을 때 예.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하죠. 예. 그래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예. 일반 특검보다는 상설 특검. 일반 특검법을 했을 때는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예. 상설 특검을 통한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특히나 지금 세 군데서 하기 때문에 예. 사실 세 군데서 하고 있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아스러울 거예요. 예. 그동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이나 이태원 참사나 이런 권력에 대한 불법성에 대해서 거의 내몰라라 하고 수사를 안 해왔거든요. 갑자기 이 탄핵과 계엄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국민들이 좀 씁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세 군데서 또 하다 보면 서로가 맞지 않는 부분, 또 서로가 먼저 공을 세우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어떤 기관에서는 이 제목을 특히 말해서 직권남용과 내란죄가 있는데 직권남용을 집중적으로 하고 내란죄를 덜 수사하고 예. 뭐 이런 등등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봤을 때 특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수사 자료를 모아서 특검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 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병욱 전 의원께서 지금 잠깐 이 세 곳의 수사기관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공이라는 거는요? 예. 그 공을 인정을 해주는 주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그 주체는 국민인 겁니까? 아니면 어딘 겁니까? 국민이죠. 예, 그걸 바라보고 지금 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보시는 겁니까? 그동안에 새 기관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게 달했지 않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공정하게 수사기관이 임해야 되는데 예. 전혀 그렇지 못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칼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온 게 사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들은 반성을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기회에 그동안 실추된 이미지도 회복하고 예. 그리고 또 민심이 이것을 직접 수사를 세게 하지 않으면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을 정도의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 것들 모두 감안했을 때 늦었지만 예. 지금이라도 열심히 수사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보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민 변호사, 예. 이렇게 세 곳의 수사기관이 동시에 같은 사안을 수사하는 이 상황, 이게 사실 전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런 상황은요? 그렇죠. 전례가 없고 사실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동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해가지고 수사 범위를 이제 한정을 시켜놓고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근데 사실 뭐 검찰이 수사를 하는 범위, 경찰이 수사를 하는 범위,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범위 이렇게 겹쳤을 때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서로 이제 이야기가 된 바가 없었습니다. 지금 각자 내놓은 거 보면은 본인들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걸 각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논의를 했던 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누가 수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뭐 또 이런 부분이 이제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이고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뭐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입건을 했다 이렇게 예. 하면서 먼저 이야기를 밝혔고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뭐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또 거기 가고요. 그리고 예. 지금 신병 확보는 검찰이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강제 수사에 서로 이제 착수를 하게 됐다라는 부분을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또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고 공수처에서는 지금 어쨌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수사기관 사이에서 이렇게 수사권에 대해서 뭔가 논란이 발생을 했을 때는 공수처법에 따라서 본인들이 이제 이첩을 요청을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공수처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강행 규정의 의미를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렇게 이첩을 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거를 또 강제로 또 이제 뭐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에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세 기관에서 중첩적으로 하게 되면 뭔가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고요. 예. 그리고 시간도 이제 점점 길어지게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예.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게 어쨌든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서 누구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누가 관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빠르게 지금 결과가 나와야만 어쨌든 이후에 조금 이렇게 뭐 일상이 조금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책임자가 이렇게 이제 문책을 당하고 처벌을 받고 하는 부분까지 이제 가야만 어쨌든 이후에 안정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뭐 수사기관에서 경쟁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예. 빠르게 효율적으로 어쨌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서로 이제 협조를 해서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 안 되면 뭐 특검을 통해서라도 예. 이렇게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들, 특히 군, 그리고 정부 쪽도 있고요. 정당 쪽도 있고요. 지금 어떤 인물들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뭐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뭐 윤 대통령한테 이런 계엄 선포를 건의를 했다라고 하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이제 먼저 뭐 입건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어쨌든 여인영 전 방첩사령장관도 있고 그다음 그 밑에 계속해서 이제 지금 뭐 이제 줄줄이 이제 군 관계자들이 지금 입건이 되고 뭐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고발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긴급 체포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지금 피의자 중에서는 경찰청장도 들어가 있거든요. 경찰청장. 예, 근데 이제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 경찰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공정한 수사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이 제기될 여지도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검찰 관련해서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또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그 조직의 수장들이 수사 대상이 돼 버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뭔가 특검을 통해서 뭐 상설 특검도 있을 수 있고 일반 특검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특검을 통해서 해소를 하는 게 정말로 이제 뭔가 조금 더 이제 공정하고 이렇게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전 의원은 이 민주당이 지금 특검을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도 이른바 이제 상설 특검 어떤 제도화가 돼 있는데 이거는 뭐 국회 쪽에서 이제 이 진행이 되면 상설 특검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별도의 특검법을 또 발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 내란 사태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사실 특검과 관련해서는 전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 가능하다고 볼 때는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수사기관이 세 군데가 붙어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낮을 때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어.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 의혹은 가질 수 있으나 사실 진행되고 있는 거는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속도로 봤을 때는 수사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요. 그럼요. 그리고 검찰도 보면은 지금 꾸려진 팀을 이끌고 있는 검사가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예. 이분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은 뭐 절대로 뭐 윤 대통령을 위한 수사를 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 이게 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말일 수도 있는 부분은 좀 양해를 미리 드리는데요. 예. 이게 검경 수사권을 저희가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저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토론이 있었고 저희는 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물론 그때 이런 특검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대통령 탄핵 아니면 내란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특히 검경 수사권이 그때 제대로 되지 못했고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기네가 해왔던 수사조차도 뭐 예산 핑계가 됐던 인력 핑계가 됐던 제대로 하나 끝내놓은 게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까지 하겠다고 지금 나서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 타워가 어딘가에는 그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방법으로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사가 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아까 이제 앞서 주신 말씀에 있어서 특검과 관련해서는 뭐 현재 민주당이 특검 발의했죠. 근데 우리 당은 지금 법사위에 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요 부분도 들어가서 예. 협상을 해야 되고 그 문구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검찰과 경찰이 지금 보여준 모습에는 신뢰를 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다면은 얼마나 많은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특검까지 이루게 되면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이거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지고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 좀 진단을 좀 해봤고요. 지금부터는요,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계엄 사태, 계엄 파문 이후에 벌써 한참이 지났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 이후에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탄핵 소추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으나 뭐가 매듭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상황을 매듭짓고 안정을 찾으려면 어떤 길이 있는 건가?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이 상황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야당에서는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 비교적 명확한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당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질서 있는 안 굉장히 좀 모호하거든요. 자, 그럼 어떤 가능성, 어떤 해법을 말하는 건지 그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거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가 일단 있을 수가 있어요. 그만두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탄핵과 유사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탄핵은 시간이 걸리고요. 하야는 바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당 그리고 총리 주도로 수습방안 마련 뒤 윤 대통령이 직접 하야 계획을 발표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시점과 같은 얘기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하야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비상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겁니다. 비상이란 말이 들어간 의미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선 후퇴가 존재가 돼 있는 거죠. 내용을 보면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책임 총리, 이른바 우리 정치권에서 자주 나왔어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책임 총리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책임 총리 중심으로 비상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야당도 참여한다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이선 후퇴가 공식화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임기 단축 개헌입니다. 개헌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4년 중임제, 그 임기를 단축하는 거죠. 그리고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 실시할 수 있게 2026년.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재임은 조금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개헌을 통해서 수습하는 방안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수사 사항과 관련이 있죠. 구속 등에 따른 아예 직무 정지가 되는 겁니다. 계엄 사태 수사에 따른 윤 대통령 구속 및 직무 정지가 되는 겁니다. 일단 어느 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요거 근데 마지막 부분 약간 법적으로 좀 궁금한 지점이 나오는데요. 이경림 교사 마지막에 구속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 예. 구속은 헌법상에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가 직무대행할 수 있는 여러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뭐 거리도 있고 사고가 있는데 이거는 사고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구속이 된다면? 그렇죠. 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내려오는 그런 사임을 했을 때를 이제 말을 하는 것 같고 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질병이나 기타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는 체포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 이런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국무총리 이하 이런 국무위원들의 권한 대행으로 가는 그런 조치를 취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뭐 해석의 문제는 있겠지만 뭐 사고 쪽으로 이제 가는 생각을 하는 쪽으로 맞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긴 합니다. 자, 일단 네 가지 시나리오가 최근에 정치권도 나오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안을 지금 거론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물론 민주당에서는 지금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길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과 야당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거는 일단 좀 차치해 놓고요. 질서 있는 퇴진이라면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어느 쪽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 결코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질서 속의 혼돈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저 네 벌써 가지 시나리오 모두 다 혼돈이다. 혼돈이죠. 네 가지 다 장단점이 있고 실현 가능성도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어떤지도 모르고 예. 또 국민의힘 내부의 친한계와 친윤계가 또 생각이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곳에 하나가 확정이 돼도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금은 전체 국민들이 빨리 내려와라. 예. 빨리 탄핵하라.
그러니까 하야 말고는 예. 나머지 안이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럼 그 하야도 만약에 시간을 좀 길게 둔 향후 언제쯤 하겠다가 즉각 아니라 즉각 즉각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예. 원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 리스크고 윤석열 리스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대통령께서 직무를 정지하고 다음에 안정적인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는 탄핵의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 탄핵을 받은 사람들은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서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 과격하거나 무질서하거나 도발적인 제도가 아니라 예.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예. 예측이 가능한 어. 가장 안정적인 그림, 가장 질서 있는 그림이 탄핵이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이 아니고는 현재 어떤 대안이라 하더라도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예. 정치권 내에 합의를 보기도 없고 국민들의 동의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헌법에도 근거가 없는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고 또 그 비상계엄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국회를 군인들이 침탈한 거거든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사실 속된 표현으로 빼박이에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이 속에서 다른 얻은 안을 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정치적으로 합의하려고 노력을 한들 저는 무질서의 연속이 될 것이다. 예. 따라서 탄핵이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예. 헌정 질서를 정상화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국민들도 거의 70, 80%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주가를 보면 나올 겁니다. 지난주에 탄핵안이 부결되고 오늘 첫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코스피가 한 3%, 코스닥은 5% 좀 빠졌습니다. 시장이 불안했습니다. 상당히 불안한 거죠. 예. 지난주에 비상계엄령이 터지고 2시간 반 만에 민주주의가 회복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시장의 변동성이 크지 않았어요. 그 정말 막중한 비상계엄령이 발동이 돼서도 예. 국민들은 차분하게 시장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부결되니까 예. 시장은 요동을 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서 위험을 낮춰달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응답하는 길만이 저는 이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전 의원이 보시기에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기 위한 질서 있는 퇴진은 어떤 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탄핵만이 질서 있는 퇴진이다에는 저는 동의가 좀 하기가 힘들고요. 그건 왜냐하면 지난번 저희가 탄핵을 했잖아요. 예. 탄핵을 했는데 물론 이게 헌법상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 남았던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가 전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예.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보면은 예. 저는 그때 탄핵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그 탄핵의 연장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탄핵이 또 되면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바라봤을 땐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그리고 지금 잠깐의 국민의 요구를 해소할 수는 있을지언정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큰 상처가 우리 사회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실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헌이 이번에 굉장히 괜찮은 가능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헌. 예, 사실 87 체제 이후에 저희가 탄핵 소추가 2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됐고 한 번은 극단적 선택을 했었죠. 안타까운 선택을 했었고, 세 분이 사실 임기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형 받았죠. 그리고 한 명은 지금 이제 급기야 개헌까지 했는데, 이 체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난간 몇 년 동안 뭐 10년, 20년 동안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예. 대통령 제도하고 권력 구조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국회가 좀 해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와 관련해서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4가지 안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2번하고 3번은 저는 혼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임기단축 개헌을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그러면 대통령이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때도 거국내가
구성을 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여기서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요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좋은 거는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언제까지 퇴임을 하겠다. 예. 언제까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는 거는 좀 선제적으로 빨리 최소한 이번 주에는 예. 국민께 고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담화 형식을 통해서 그거는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까? 뭐 담화가 됐던 아니면은 아니면. 국민의힘이 그거를 주도를 하던 주도를 해서 설명을 하든. 설명을 하던 저는 좀 명확한 스케줄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수사 상황도 굉장히 빠르지만 혼란스럽고요. 질서 있는 퇴진과 관련해서 과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 아직은 명확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